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선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역대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에 이어 기소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오늘 김건희 씨를 기소했죠? 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조금 전 구속된 김건희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9년 김 씨가 공개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후 각종 의혹으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은 출범한 지 35일 만인 지난 6일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씨를 처음으로 소환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김 씨를 구속해 어제까지 5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한 특검은 구속이 만료되는 오는 31일에 앞서 오늘 먼저 일부 사건에 대해 김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데 이어 기소까지 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기소되면서 그 메시지를 냈잖아요. 참 가당치도 않은 메시지라고 좀 생각하면서 한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거죠? 그냥 국민들한테 죄송하면 죄송했지. 뭘 그렇게 본인이 어둠 속에서 달빛이 돼서 진실과 어떤 사실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가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이해할까요? 근데 달빛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얘기하면 본인은 달이라는 뜻인데 네. 달은요. 사실상 굉장히 신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어둠 속에서 좀 악기를 비춰주는 네. 그런 길잡이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처지입니까? 아니 반클리프 3종 세트에다가 노보케 사업자한테 시계 좋아 보이는 해서 콘스탄틴 시계에 금고북도 나오지요. 샤넬백에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는 따져보면 참 자범 수준의 일을 저질렀어요. 영부인의 역할이 있었을 시절에 본인의 남편의 권력을 믿고 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본인이 달빛이래요. 그럼 어둠은 뭐죠? 어둠은 본인을 박해하는 특검,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현 정부와 뭔가 모종의 거리가 있었을 법한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 이런 세력들도 또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달타령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달타령을 듣다가 돌이켜보니까 헌재에서 네. 본인의 본인의 남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호수 위의 달그림자. 저는 재판하면서 판사한테 그런 소리를 하지? 그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식귀를 읊듯이. 호수 위의 달그림자가 예전에 이제 이백이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달을 좋아했던 시인, 중국에. 우리가 이태백으로 알고 있는데, 월화독작인가? 그 시에 비슷한 문기가 나오죠. 본인이 이렇게 이 침대에서 저녁 하늘을 보는데 달이 술잔에 비치고 그 술잔에 본인이 그림자가 돼서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달빛과 그림자가 그 안에 다 있어요. 윤석열 당시에도 현재에서 참 일말의 반성이 없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고 뻔뻔하게 그러게 호수의 달그림자 얘기를 하는 걸 보던 국민들은 참 경악스러워했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달타령을 하는 거 보면 본인의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서 한 채 반성도 없다. 본인은 여전히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거를 좀 주장하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구속도 됐다가 재판도 받아야 되니까 억울한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오래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의 반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반성할 않으세요?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처벌받으면 되고. 처벌받으면 좀 반성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나름이고 처벌받고 죄값 치르면 된다고 보고요. 다만 김건희 씨 무슨 달 어쩌고 얘기는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그 표현도. 그게 김건희 씨 얘기를 그대로 전달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변호인들이 약간 윤색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적 레토릭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보다 낫다. 첫 번째. 두 번째 입장문에 보면 두루두루 감사 인사를 표해요. 특검부터 시작해서 교도관들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그런 태도도 속옷조항보다는 낫다. 그나마 낫다. 그래서 확실히 부의제로가 맞구나. 왜냐하면 부의원은 굉장히 천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부의제로가 그나마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격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법정 투쟁을 하겠다 이거 분명해 보이잖아요. 네.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되 수사를 거부하진 않고 본인의 혐의를 대신에 법정에서 부인하면서 이제 본인 주장을 입증하겠다. 요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변호인도 뭐 그런 입장을 좀 내놨죠. 근데 이제 아예 배째라보다는 그게 낫잖아요. 물론 이제 배째라는 사형 아니면 무기이기 때문에 내란이 인정되니까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떤 전략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일종의 오기 뭐 이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에 비해서는 김건희가 훨씬 더 물론 변호인들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제가 보기에 그냥 무능하기 짝이 없거든요. 그냥 윤석열 뭐 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이게 이 피고인을 위한 전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보다 김건희 변호인들이 나은지는 몰라도 어쨌든 대응 방식만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김건희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V제로구나. 의제로.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건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일반 국민들 인식에서는 김건희 씨가 뭐 어둠 속에서 홀로 밝게 빛나는 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 오히려 거꾸로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어둠을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근데 본인을 무슨 뭐 어둠 속에 빛나는 달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이 들으면서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자꾸만 달을 얘기하고 남편도 달을 얘기하고 본인도 달을 얘기하니까 별의별 그 루머가 많이 퍼지고 있어요. 무속. 달이 뭐냐? 어떤 달은 좀 첫 모르겠는데요? 번째는 그 달이 종교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냐? 문재인 대통령 달 뭔 소리예요? 얘기하니까 뭐 워낙 가까워서 달 잡고 얘기하는 거냐? 이런 비아냥부터 시작해서 비아냥. 예. 두 번째로는 진짜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주술. 하여튼 예를 들면 무당 법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둠 달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쨍쨍쨍은 대낮에 그걸 뭐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돌을 닦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무슨 주술적인 게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표현 자체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뭐 이게 뭐 문학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거북한 느낌을 주고 감동보다는 오히려 그 분노를 자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본인이 썼을까 아니면 변호인들이 썼을까? 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달 그림자는 본인이 한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서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400자 되는 소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굳이 좀 해석을 해보자면 네. 그 첫 단락에 이제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라고 하는데 주어진 길. 대통령 부인한테 주어진 길이 뭐예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또 아무것도 선출된 아닌 사람이라고 권력에 했는데. 예. 아내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감옥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데 주어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 정치적 사건의 피해자다라는 어찌 보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듯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이 달빛 얘기하는 것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기사들이 쏟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나는 지금 무죄다라는 걸 은근히 좀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검사님들께 감사하고 교단님께 감사하다 이거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형량을 좀 의식한 네. 발언인 것 같은데 그냥 좀 뭐 저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그냥 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네. 여사 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아니,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어떤 메시지예요? 나라도 이렇게 이 재판에 참석하고 교도관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당신 이렇게 내란 재판 6, 7차씩 계속 불허하고 안 나가면서 하면 진짜 당신 인생 크게 망가지니까 지금이라도 재판 나가가지고 성실하게 임하고 특검이나 교도관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감사한 마음 표현하면 조금이라도 형량이 줄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좀 더 조언 내지는 뭐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이건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에요. 포부를 더 크게 갖는 독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좀 왜 이거를 계속 주목하냐면 심평 변호사 발언까지가 연결을 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평 변호사하고 김건희 씨하고의 뭐 이거 사실 논박이 있긴 있었으나 김건희 씨가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윤석열에게 전해달라. 끝까지 버티고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사람을 키워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지시사항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달 그림자를 표현했던 윤석열과 본인 스스로를 달빛이라고 했던 김건희 이 삼각관계를 보면 저는 이긴 그 총장 얘기가 일견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달이라는 부분들은요 예전에 그 종교적으로는 네.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에 대한 의미를 뒀던 것인데 주어진 길, 달빛 그리고 심평 변호사의 그 본인의 남편에게 전하는 메시지 내가 중심을 잡고 있을 테니까 잘 버텨라. 그래야 달 그림자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더를 내린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쓸데없이 그 구속 기소되는 마냥에 무슨 어두운 밤의 달빛이란 말은 정말 그 메시지에 안 맞는 한 줄의 문장이거든요. 왜 썼을까? 마치 암호처럼 쓴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전혀 그 맥락에 맞지 않았던 단어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쭉 펼쳐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네. 이제 윤석열, 김건희 씨 얘기가 이제 좀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만. 그러니까 저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별로 의미도 없고 이게 뭐 꿈보다 해몽이 더 근사한 듯한 그런 얘기인데 네. 이제 평상시에 저분들의 행적을 보면 뭐 그런 식의 그 메시지를 저런 문구에 실어서 서로 주고받을 만한 그런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한테 무슨 개전의 정을 기대하거나 반성을 기대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으면 돼요. 국민들 다수의 의견도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저런 수준의 사람들을 놓고서 여전히 윤호개인을 외치는 제가 보기엔 좀 병든 국민의힘의 내부 상태가 지금 문제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거대한 망상 공동체가 돼 있어요. 예. 이게 정치인들부터 당원들까지. 근데 이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는 거기에 있어서 하나의 땔감일 뿐이지 실제 저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김건희한테 충성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들의 그런 망상을 유지시키고 그 망상 공동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걸 굉장히 계속 이제 읊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거의 어떤 변화나 혁신이나 개선이나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아까 이제 뭐 변신, 배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비상계엄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 일종의 이제 망상 공동체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과연 달라질까? 그런 면에서 차라리 저는 보수의 신당이 나와야 되나? 홍준표 막 이런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개혁신당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죠 그 영역에. 포함해서요? 네, 그 진영에 뭔가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내 정치인들이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우세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정말 이 윤호개인을 진지하게 본심으로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믿고 생각을 해서 하는 정치인과 그냥 지금 상황 보니까 이게 좀 유리하겠는데, 지금 국면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좀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슬쩍 이용해 먹는 그런 정치인과 좀 섞여 있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러면은 정말 믿는 거냐, 아니면 이용하는 거냐?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도 다 그냥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인 노림수, 뭐 계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과도한 표현일 것 같아서 좀 말하기가 좀 꺼려지는데, 사이비 교주는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교도들한테는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리고 나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예. 믿는 사람들에게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 그 밑에 이제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무슨 뭐가 됐든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서 아, 우리 교주가 진짜 신이야. 처음엔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아니라는 거 금방 알 거예요. 그러나 일단 어느 정도의 공동체가 돼서 이익 공동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이해관계가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그 교주가 죽거나 혹은 성행위로 감옥에 가거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똘똘 뭉쳐요. 똘똘 뭉쳐서 우리 교주님께서 탄압을 받고 계시다. 내지는 이 돌아가셨지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들이 진짜 믿어서 그러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 당에서 윤어게인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다. 사법 체계가 다 무너져서 뭐 무죄 판결을 받아갖고 다 돌아와서 항공모함. 항공모함을 보내고 미국이 트럼프. 뭐 항공모함 보내고 그렇게라고 실제로 믿을까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단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로 표를 얻고 네. 자기들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시간의 문제예요. 이성과 감정의 문제 그리고 진실과 허위의 문제인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뭐가 진실인지 드러남에 따라서 그 망상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상이 깨지고 나면 조금 다른 국면이 올 거라고 저는 시간이 기대합니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집단이라면 이게 빨리 자정 능력으로서 깨울 수 있는데 박 의원님 얘기대로 사실상 이게 사입이 종교화돼 버리면 오래 갑니다. 우리가 그 예로 볼 수 있는 게 신천지나 JMS 같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 내부에서는요 더 맹신하고 보호하고 가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안에서 제가 윤석열 김건희의 달타령을 얘기했던 건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정치 집단이라면 제가 그들을 얘기할 거론의 가치도 없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무슨 달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치부버리면 되지만 사실 전환길이 선언한 게 뭡니까? 자기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 하면서 내가 장동혁도 만들고 이제 나를 품으면 대통령도 되고 자치단체도 다 된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구시장은 예, 그렇죠. 사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민의힘이란 이 집단이 이제는 정치 집단으로서 평가하기는 조금은 어려워서 예. 제가 그런 우려에서 윤석열, 김건희, 전환길, 국민의힘을 다 펼쳐놓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얘기. 야, 오늘 다 우선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해. 금 거북이가 왜 하나밖에 안 나왔어? 10돈짜리. 10돈이 아니에요. 아, 지금 아니야? 잘못 알고 있는데 10돈이 아니야? 100돈이야? 5돈이야. 조그만해. 5돈인데 지금 다 10돈이라고 다 오보야. 왜 저러지? 나 5돈이야? 이렇게 생각해. 5돈이요. 너무 작다. 작아. 몇 말도 배가 안 돼. 되잖아, 그거는. 안 되죠. 잊어버렸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세트를 판다는데 아니야 그냥 한 10개씩 그렇지. 내지는 5개씩 이런 암수소로 좀. 세트. 아니, 요만해요. 5돈이면. 너무 이게 작아. 뇌물로는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특검도 요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남았구나. 잊어버린 것 같아. 들어와가지고 선물 쫙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 있는 거 잊어버린 게 아닐까.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저기 막 옮기다가 좀 흘린 거 아닐까요? 그럴 그러니까.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거 이거 김건희 남동생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고요. 이 요양병원에 있었다. 요양병원. 지금 남동생이 관리하는 그 창고에 금고에 있었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 그 최은순 그리고 최은순 김진우 그 동생 네. 남동생 이름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말레이시아에 있던 남동생이 들어왔지. 들어와서 짐 정리 뭐 정리를 하다가 지금은 또 나갔어요. 그래서 남동생까지도 수사해야 된다. 수사 선상을 해서 이런 것 같아. 넓혀야 된다. 그때 받은 것들이 많고 일부는 뭐 나눠주고 가족들 했는데 다 정리해봐 해서 다 털어야 되는데 그중에 깜빡하고 잊어버린 게 아닐까? 그거 달랑 하나 아니면 가족별로 하나씩 나눠줬나? 남동생 하나, 오빠 하나, 뭐 여러 개 엄마 들어와서 하나. 나눠줄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받은 게 그 금 거북이 하나밖에 없겠느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생한테도 하나, 야, 너는 이거 거북이 한 마리 가져. 그러니까. 뭐 오빠한테는 그림도 뭐 주고 뭐 이렇게 다 하지 않았을까. 나눠서 줬을까요? 아니면 줬을까? 나눠서 보관을 시켰다고 보는 게 더. 자 일단은 아크로비스타나 관저에 있었던 게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관저에서도 나올 때 굉장히 조금 몇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어요.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철조망이 들어갑니다. 지금 생각나시나요? 철조망이 막 관저? 들어갔어. 네, 관저에 그렇지. 철조망이 막 들어갔잖아요. 트럭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철조망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그 옆으로 넘어가면 되고 그냥 밀고 가면 되는데 왜 철조망이 들어왔을까? 그때 큰 트럭들이 들어와서 그때 많은 짐이 나갔다는 게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조망 그럼 철조망이 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장이야 그러면.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쳤었는데 갖고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 그러면. 그렇죠. 그때 뭔가를 옮기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철조망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네. 철조망이 들어왔다가 네. 나갈 때 그 트럭에 실어 내보내기 위해서 그때 뭐가 움직였다는 그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 김건희 관저하고
윤석열 관저 그리고 사저에서 짐이 옮겨지는데 하나는 지금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나왔죠. 장모 집에서 나오고 하나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나왔어요. 요양병원에서 나온 것 중에 이 금거북이는 5톤짜리하고 그 옆에 이배용의 편지가 있죠. 이배용의 편지 내용이 뭐야? 내용이 뭐냐면요. 간단하게 할게요. 그 대통령님 취임 축하드린다. 이제 잘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씁니다. 근데 이배용 그 올림으로. 금거북이가 네. 이 이배용한테 나온 거라는 게 그 편지로 입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금거북이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나? 아니요. 그런데 싸져 있었나? 그거는 그 보증서로 추적이 됐을 거요. 보증서? 금거북이 보통 하면 보증서가 들어 있잖아요. 그 보증서는 그걸 판매한 뭐 금은방이 됐던 거기 작성의 보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역으로 추적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어디에서 산 것까지는 근데 이배용 씨가 그걸 샀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야? 네.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하고 이배용의 편지와 확인이 됐다던데. 금거북이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편지가 있고 옆에다 이렇게 쌓여 있어. 그래서 한 세트예요 이게. 편지 안에 이게 있다. 편지와 그 편지가 여기 누가 봐도 이게 한 세트라고. 세트로. 네. 편지와 이게 같이 왔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네. 그럼 그거는 김건희가 동생한테 선물로 준 건 아니네. 금거북이를. 아니고 일단 김건희의 작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작물이지 뭐야? 네, 뭐야? 그 내용들을 작물 선물들을 이쪽 저쪽으로 분산시켜 놨는데 거기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또 좀 짚어봐야 아니 근데 내 말은 유경이 가져간 컨테이너 2박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저한테 그래요? 그게 나와야죠. 유경호 씨가 가져갔다는 열심히 2박스가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큰 덩어리는 아직 안 그거에 대한 나왔어. 분석이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어디로 그 큰 컨테이너가 어디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유경호 씨 CCTV 확인해 보면 그 일단 물류 창고에도 당연히 그 기록이 다 있을 테고 어느 트럭으로 차 넘버가 몇 번이었는지 다 있을 테고 그런데 그게 왜 추적이 안 되는가 몰라 나 시키면 금방 할 텐데. 아니 그건 간단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아까 체포영장 때 철조망 얘기하는 거하고 컨테이너하고 그 부분은 지금 수사의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뭡니까? 거북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거로 끝나지 않으니까 이게 나온 거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배용 이분은 저기 이명박 때 조금 다니고 박근혜 때 그 역사국 가서 국정화할 때 그때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배용하고 또 좀 관심 있게 쳐다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배용과 최은순의 관계입니다. 아 이배용과 최은순의 관계가 있다? 이배용은 직접적으로 조찬기도회 저기 부회장 통해서 그러니까 이봉관 통해서 직접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최은순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최은순 인맥으로 이번 정권에서 주요 그 자리를 잡은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배용과 이은재라고 기억하십니까? 이은재 의원 사퇴하세요. 이은재 사퇴하세요. 손가락 그 양반은 좋은 빨갛게 자리 갔지. 발랐던 좋은 자리 갔지. 돈 많이 버는 자리에 갔어요. 맞아요. 돈 많은 버는 3억인가 봤는데 3+3, 3+4 그런 맞아. 얘기가 있죠. 연봉이 6억이니 뭐 이런 자리. 전문 건설인 관련된 얘기고. 맞아. 근데 그런 자리에 이렇게 갔었는데 공제조합 이사장인가 뭐. 맞아. 자 그런데 최은순 받아서 알려주세요. 최은순과 이배용, 최은순과 이은재는 이게 그 가까운 관계였다. 골프 친구였다. 여기까지도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5톤짜리 금거북이에 겨우 한 개 주고 당선 그럴 리는 축하한다라는 없어요. 것만 있었으면 네. 이 사람이 그렇게 도망갈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이배용이라는 정도는- 이름이 나올 리가 없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까지 약한 거 가지고는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한 10배, 100배 막 튀겨질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는데 내 말은 거기까지 수사 의지가 있는 거냐 지금 있으니까 나왔겠죠. 근데 수사가 됐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지 나는. 수사 의지가 없는데 겨우 5돈짜리 5돈짜리 그러니까 이 특검의 수사 의지에 대해서는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겨나고 있다니까 계속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겠지. 특검이라고 말하지 말고 특검에 뭐 계속 얘기해봐. 그래서는 특검의 어떤 검사는 수사 의지가 없겠지. 어디까지 수사했고 어디 부분까지 확인됐다는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걸 다 해봐요. 왜냐하면 하면 또 이게 되게 중요해. 하면 또 고소당하는 어떻게 다 해. 자, 그건 못하고. 그러니까 최은순 인맥이라는 거야 이배용 부회장이. 자 이배용과 근데 끙끙거리지 말고 질문에 답을 해봐. 자
최은순 인맥도 맞아. 오케이. 근데 김진우 인맥들도 들어갔고 최은순 인맥들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싸게 맥혔을 수도 있으나 그런데 다 금 다섯 돈은 아니지. 아니죠. 그렇지. 500돈이면 몰라도. 최은순한테도 주고 김건희 쪽에도 따로 줬을 가능성이 있고 이 금도 100돈도 2천인가밖에 안 해. 그렇죠. 3천. 금거구리 5돈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500돈 해야 1억이야. 아니 지금 금 한 돈에 네. 65만 원이에요. 세공비 들어가면 7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돈에. 2022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쌌어. 더 쌌어. 조금 쌌게. 그러니까 이거는 4,500돈 해야지 억대가 돼요. 극히 일부다. 맞아. 최은순도 이 정도는 안 받아요. 더 받아요. 이거는 일반인도 안 받아. 난 받아. 아니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드러난 이른바 메간 매직 혐의가 총리실 하나밖에 비서실장하고 없잖아. 국가교육위원장 지금 이배용 전 총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의심이고. 이 정권 차원에서 임명할 수 있는 자리 중에 뭐 총리 비서실장이나 국가교육위원장은 정말 하찮은.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자리예요. 3,000개 중에 진짜로 하나. 선수들은 그런 자리 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이팔성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가면서 그때 30억 줬어요. 30억. 예. 그때 맞아. 그때 돈으로 그게 20년 전인데 20년 조금 덜 됐는데 그러니까 정말 선수들이 노리는 자리는 예를 들어서 뭐 4대 금융지주 회장 아니면 뭐 포스코나 KTNG 이런 정말 큰 덩어리지 이 총리 비서실장은 그래서 누가 노려요 이런 걸. 신지호 전 의원이 그렇게 한동훈하고 김건희랑 그렇게 싸울 때 그리고 싸우고 작년 총선 다 말아먹고 난 다음 2024년 5월경에 김건희한테 연락을 받았다. 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잘해주고 싶고 앞으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싶다. 당신들도 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보자. 좋은 자리 되게 많이 나온다. 내가 연락할 테니 기다려라. 이랬다는 거예요. 김건희 씨가. 그래서 신지호 그때 의원이 약간 솔깃해가지고 솔깃할 수 있지. 아니 그 본인 표현이에요? 네, 약간 본인이 솔깃했다는 건? 페이스북에다 올려서 나는 그걸 되게 좋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본인이 아예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시점을 생각해보면 2024년 5월이잖아요. 그럼 이미 2024년 4월에 총선 말아먹었다고 난리치고 2024년 1월에 자기 익십 사건 일어났고 말이 양떼냈던 사건 일어났던 타임이어서 사실은 제일 나쁠 때인데도 여전히 자리가 많다. 김건희 씨가 행사할 수 퇴임하고 있는. 이렇게 하려고 전화해서 나 자리 여전히 많으니 정말 좋은 자리 많이 나와요. 내가 연락할 테니까 좋은 기다리세요. 자리 많이 이랬다는 나와. 거예요. 근데 김건희 씨는 내가 보기에는 어. 국가직 있잖아요. 네. 그 자리를 전체를 다 리스트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다 관리하면서 아는 사람들 다 꽂주는 것 같아요. 예. 인사를 자기가 하니 뭐. 근데 최은순도 면접을 보러 다니고 김진우도 김진우 면접을 보러 다녔잖아. 다녔다는 면접을 네, 면접을 누구를 봤어요. 어디다 꽂을까? 네. 그러면 돈이 오갔겠지. 그렇지. 그런데 5돈짜리 지금 거북이 하나 찾고 지금 다른 건 다 숨겼고 하나 흘린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서희건설 그거 하나인데 끝내면 안 된다고 진짜 크고 중요한 자리, 큰 네. 자리는 나오지도 않았어. 재벌 얘기도 안 나오고요. 야, 몇백만 원짜리 잊어버린 거야.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겠지. 아니, 그 김용남 전 검사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아까 그 트럭 얘기 우리 했잖아. 전 검사. 네. 어? 트럭이 빠져나가서 그게 어디 땅속으로 꺼진 것도 아닌데 그걸 찾는 게 수사상이 이렇게 어려운 수사예요? 그게 어려운 수사예요? 사실은 차량 번호가 찍힌 CCTV를 확보하면 그 차량 번호로 이동 경로를 쭉 추적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근데 CCTV가 곳곳에 있고 있지. 도로에 다 있는데 그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알겠죠. 그걸 모를 수가 있나? 근데 이게 그게 수사가 안될 수가 있나? 보관 기간을 좀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도로 CCTV 보관. 곳곳에 우리나라는 워낙 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한 더군다나 이제 덩치 큰 트럭 같으면 그 번호만 갖고 쭉 추적이 가능한데 그거를 석 달 이상은 보관할 것 같은데 얼마까지 하는지는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계속 압수수색을 막았고 그래서 검찰이 계속해서 영장을 안 내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검사들도 있어요. 특검에 와가지고도 아니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라진 것만 찾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찾느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선순위가 밀린다, 못하게 한다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못하게 한다가 핵심 여기서. 못하게 내부의 한다. 사람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한다가 지금 핵심이라니까요. 지금 어떻게 그걸 막았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걸 못하게 한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되기 전에 김건희가 계속해서 인맥, 특별히 재벌가 인맥들을 그
만들려고 계속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되자마자 계속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모임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희건설에도 메가매직 사위 얘기 빼고는요. 그 다음 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서희건설 금품수수 뇌물죄도 빠졌던데 지금은 아직은 그건 왜 뇌물죄를 안 넣었지? 그게 이번에? 뇌물죄가 되려면 윤석열과의 수사를 해야 되니까. 공모가 인정돼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제 김건희는 참 애매한데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뇌물죄를 저지르려면 공무원 신분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권한이 있어야 되는. 보통 뇌물죄는 그런데 부부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른바 경제공동체 공동지갑 이론에 의하면 뇌물죄가 돼야죠. 그렇죠. 근데 그 이론 자체가 좀 무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박근혜와 최순실에도 적용했는데 부부인데 어떻게 적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그거는- 따지면 네. 더 확실한 경제공동체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지금 입을 닫고 있는 상태고 그 주변에서 지금 진술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뇌물죄를 그리고 또 공무원 신분까지는 아니지만 부부기 때문에 적용해도 무리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번에 대통령의 영부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판례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공무원보다도 센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야 뭐 더 셌죠. 제일 셌지. 더 셌지. 제일 센 사실은 어느 공직자, 어느 권력자보다도 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출발하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그 김건희 같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사례가 없으니까 근데 만들어내겠죠. 그러게 이번에 한번 판례를 만들 필요가 특별 있을 것 재판부 같은데. 설치돼서 만들어내겠지. 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검- 안 그러면 김건희 진짜 2, 3년짜리밖에 안 돼. 2, 3년짜리로 집행유예 나오게 생겼어요. 진짜로 잘못하면. 안 돼, 무서워. 무서워요. 그렇게는 안 되지. 지금 뭐 그 혐의가 지금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추가가 아니, 지금처럼 하면 지금으로 네. 끝나면 그럴 수도 네. 있어요. 그 그럼 나오면 다 죽는 거야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근데 그 김건희 특검에서 특별히 명태균 수사 관련된 부서가 있고 그 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전에 창원지검에서 그다음에 서울고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수사에서 지금 올라오는 수사 내용물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김상민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중요해요. 이 김상민 검사를 해줘라. 조국 때 뭐 고생했다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 가 있는 그렇죠. 국정원에 갔었던. 법무 담당. 예. 네.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미 김영선과 지금 김건희와의 통화에서 그 내용이 나왔고요. 명태균한테서 나왔고요. 김상민이 그 자리로 간 이유가 김상민과 김건희 특별한 접점 없습니다. 특별한 접점. 윤석열하고도 접점 없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따져봤더니 왜? 김상민 처갓집이 부자야. 똑같아. 돈 받았다는 거야? 돈 받았다는 건 의심이잖아 지금. 아니 나는 의심을 하지 않지. 확인해서 하지. 더 중요한 거 받았어. 더 중요한 자, 거 받았어? 김상민은 김상민 처가가 움직여서 그리고 김상민이 직접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한테 새로운 건데, 이거는? 뭘 줘가지고 줬어. 김상민 근데 그 내용을 이미 검찰에서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만. 김상민이라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김상민은 명태균 씨한테 네. 김건희가 전화해가지고 김상민 좀 챙겨줘. 네, 그렇지. 김상민 이 사람 꼭 공천 받아야 돼. 조국 수사 때 고생했어. 그렇죠.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 명태균 씨가 폭로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상민은 부장 검사였는데 현직에 있다가 막 출판 기념회 하고 막 난리 쳐가지고 이 사람 미쳤나 막 그랬었거든. 그런데 결국은 경선에서 떨어졌어. 그러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걷어가서 국정원 법무로 보냈단 말이지. 네. 그러니까 애지중지했어. 국정원장 특보를 보내. 네. 특보. 왜 이렇게까지 애지중지하지? 법무부에서도 이거 좀 너무 무리하다 안 된다 이 얘기했는데도 꽂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돈 때문이다? 돈 말고 뇌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뇌물인데 돈이 아니고 딴 나를 보내려고 지금 오자마자 또 다른 보석이야?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네. 뭐가 있는 거야. 그렇죠. 보석이구나. 그러니까 그 처갓집에서 네.
서희건설하고 똑같은 구조다. 그러네. 그렇죠. 그렇지. 그게 거기까지만 요점이지. 할게. 세탁 서가건설. 근데 서희건설의 그까지 뭐 6천, 2천 이거보다 규모가 크다. 그런가 보네. 보석이야 아니면 맞다. 보석이야?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석이야 부동산이야? 그건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다. 근데 이 내용을 이미 창원에서 수사할 때 나왔어요. 이미 왜 그러냐면 나왔어? 김건희와 김건희와 김영선한테도 김상민 좀 해주세요 하고 김영선 전 의원. 전 자리를 의원 뺏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명태균한테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뭐 때문이었을까? 이런 이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야? 저기 주어 수로가 안 맞아. 알았어요. 다 김건희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때 제일 웃겼던 게 김영선이 날로 먹는다는 게 저쪽 분위기였다는 거죠. 김영선이는 국회의원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도 내가 챙겨서 어쨌든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기여했다고 해서 해줬으면 됐지. 그 다음까지 또 해먹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한 번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당신이 대통령 선거 도와줬으니 그 정도까지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다. 그럼 자리를 비켜줘야지. 네가 왜 그 자리를 계속 뭉개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도 못 그것이 들어오게 하느냐는 게 김건희 쪽의 쪽의 입장이었고 입장이었다. 김건희 씨에게 그 줄을 대려고 했던 그 저쪽 지금 국정원 가 있다는 그분의 라인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걸 지금 내고 있는데 너는 나한테 뭘 주니? 너는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니? 이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엄청나게 얽혀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거죠. 전 의원은 주는 게 없잖아요. 원래 안 될 것 한번 해줬는데 됐지. 겨우 억지로 해줬는데. 그럼 떨어져 나가야지. 그럼 잘하든가. 지금은 아니, 지금 그거였어요. 이쪽에서 처가 쪽에서 뭐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는 뭘 해주고 있어? 아무것도 안 이런 해주고.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그리고 누구한테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누구한테 취재한 그런 건 거야, 말할 그거는? 수 없고. 그건 말할 수 없고. 네가 도대체 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다. 네. 한 게 뭐냐예요? 중 게 뭐냐? 둘 다예요, 둘 다. 이런 그 김상민 검사가 그러니까 그냥 김건희가 우리 새끼 이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던 거지. 우리는 받았다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저도 그 전부터 이상했어요. 네. 그게 조국 수사 때 뭐 크게 한 일도 없거든. 그 얘기 계속했지. 근데 왜 저렇게 챙겨? 근데 관계도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건 사실은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잖아요. 공천에 이어서 공천 안 되니까는 국정원 자리까지. 그러니까 받았거든요. 국정원장 특보가요 대단한 자리예요. 그래요? 그렇게 그냥 그 무슨 국회 보좌관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국정원장 특보는 어떤 그 전에 면에서요? 국정원장 특보 하던 분하고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는 관용 차량의 기사에 그 수행 직원도 국정원 직원이 수행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칼비. 게 있어야지. 이제 실제 뭐 그런 거는 그냥 잠깐 한시적으로 준 만큼 그 빼야 자리에 될거 있을 때 있는 거고. 아니, 그 사람이 가진 권한이라든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가 뭔가 그런 게 아니 중요하지. 그거는 그 특보와 국정원장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거죠, 있어서. 사실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진짜 너무 타락했다. 거기다 그만큼 넣었으면 받아내는 게 있어야지. 뭘 받아내는 그 거야? 바닥은 다 그거야. 거기 또 국정원장이 그렇게 실세가 아니었는데 실세 그렇죠. 실세가 그러니까 또 아니었죠. 라인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힘이 세.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뒤에 있다 그러면 국정원장도 자기 특별 보좌관이지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김 씨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미 수사는 되어 있는데 안 터져 나오고 있다 이게. 저는 저 창원지검 그 서울고검에서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누군가 저도 맡고 있는 사실은 거네. 명태균 씨 내지는 공천 개입과 관련한 이번의 기소 내용은 정말 허탈해요. 실망스럽다. 아니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한다고 그 내용을? 하겠죠. 아니 뭐 한 게 없어 한 게. 하겠지. 하겠지. 설마. 요즘 김어준님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하겠지. 너무 나이스하신 거 너무 같아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검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 김건희 특검 끝낼게요.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